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 모의고사 사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음속에 영향을 미치는 음양 변수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번 풀어봤던 패턴이어서 바로 정답 1번 선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분석해 봤을 때 음양 변수와 관련된 문제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와 조직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정답부터 찾아보면 4번에 있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산란이 많이 발생한다.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와 산란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고요. 주파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산란도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나머지 보기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입사에서 최대 반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입사에서 최대 반사가 일어나고요. 굴절 같은 경우는 수직이 아니라 사입사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주파수와 전파 속도는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5번 두 매질 간의 음향 저항 차이가 크면 반사 강도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상샘, 유방, 고환 등의 표재성 장기 초음파 검사에 적합한 탐촉자를 물어보고 있어요. 표재성 장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주파수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장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직선형 탐촉자, 리니어 탐촉자를 사용해야 돼서 정답 4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의 측방 분해능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측방 분해능 라테랄 레졸루션이죠. 여기서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초점을 잘 맞춰주거나 아니면 주파수를 높게 설정하면 분해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연관되는 보기 1번 다초점을 사용해서 초음파 빔을 모아주게 되면 분해능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1번 다초점 사용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한 가지 보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있는데요. 3번 음향 렌즈 사용 또한 이 측방 분해능을 좋아지게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초음파 빔을 모아주는 이러한 과정을 집속, 포커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커싱이 잘 돼서 이 빔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라테랄 레졸루션이 증가하게 돼요. 3번에 있는 음향 렌즈 또한 우리 마치 안경을 사용하듯이 앞쪽에 음향 렌즈를 대주게 되면 그만큼 빔이 모여들게 되거든요.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측방 분해능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보기도 정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국가고시에 출제가 된다면 이의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측방 분해능, 라테랄과 연관된 것은 초점을 모아주는 것과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있는데 다초점을 사용해서 초음파빔을 모아주거나 또는 음향 렌즈를 앞에 대줌으로써 초음파빔의 집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분해능이 증가하게 된다. 이 내용 받으시고요. 또는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분해능이 좋아진다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참고적으로 이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에서 간을 오른옆과 왼옆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며 쓸개를 찾는 지표가 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장에서 설명하는 구조물 자체가 5번에 있는 으뜸엽 사이 틈새 메인 로바 피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답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펄스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입사 각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속도가 가장 명확하게 높게 측정되는 것은 나란한 각도인 0도에서 측정이 되고요. 가장 낮게 측정되는 것은 90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혈류 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입사 각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인 90도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게 되면 코사인 세타 값이 나란하게 평행했을 때 가장 높은 맥스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각도가 90도를 이루게 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값이 나타난다. 이 내용 다시 한번 그림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성인의 지라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본 자세는 엎드린 자세가 아니라 바로 누운 자세고요. 간에 비해 관상 구조물이 적습니다. 간 같은 경우는 헤파틱 베인이라든지 포탈 베인에 이런 혈관성 구조물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비해서는 비장 구조물은 좀 적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3번 이자에 비해서 실질 에코가 낮다. 정답 3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복부 초음파 장기 중에서 판크레아스, 이자의 에코도가 가장 높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번 10MHz의 볼록형 탐촉자가 주로 이용된다. 볼록형 탐촉자 이용되는 것은 맞는데요. 10MHz는 너무 높은 값이에요. 보통은 이제 3.5MHz 정도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 왼쪽 갈비 아래 주사가 아니라 인터콜살 스캔입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코스탈, 갈비뼈 아래쪽으로 접근한 게 서브코스탈이고요. 늑골 사이로 검사하는 게 인터콜살 스캔인데요. 지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브 쪽보다는 인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5번도 틀린 보기고요.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 시 특별한 전처치가 필요 없는 부위는 4번에 있는 유방입니다. 나머지 난소라든지 전립腺 같은 경우는 경복부 초음파 검사에 있어서는 방광의 소변을 가득 채우는 전처치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이자라든지 쓸개 같은 경우는 금식을 통해서 장내 가스를 제거해야 되고 쓸개에 쓸개즙이 가득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검사 전에 금식이 필요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전처치가 필요 없는 것은 4번에 있는 유방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 판막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적합한 영상 표시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4번에 있는 움직임 표시법 M모드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심장 초음파 나오게 되고 연관되는 모드를 물어보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 M모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 짝지어서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두 매질 사이에 전파 속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전파 속도 차이라는 건데요. 이 전파 속도 차에서 발생되는 것은 1번에 있는 측방 음영, 라테랄 섀도우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서로 연결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같이 짝지어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연관되는 그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동그란 형태의 구조물이 있고요. 이 구조물 끝쪽에서 어둡게 떨어지는 이러한 섀도잉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라테랄 섀도잉 또는 엣지 섀도우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구조물 끝쪽에서 떨어지는 형태가 있다면 전파 속도 차에서 발생된 라테랄 섀도잉이라는 것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초음파빔은 이런 식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동그스름한 구조물에서는 이쪽에 굴곡진 면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자로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굴곡진 면을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굴절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표면에 도달하는 속도가 각각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이러한 속도 차의 발생으로 인해서 아래쪽에 섀도잉이 동반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 전파 속도 차이에 인해서 라테랄 섀도잉이 동반될 수 있다. 이 내용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스캔할 때 볼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에코제닉하게 밝게 보여지는 구조물이 우측 간 구역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물은 쓸개를 찾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메인로바 피셔에 가까운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쓸개를 찾는 지표이다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화살표는 정상 변이, 노말 베리에이션이다. 사인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왼쪽 콩팥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왼쪽 콩팥 위쪽에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연관되는 것은 3번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낙타봉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것과 연관된 영상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신장 위쪽에 마치 낙타의 혹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피질에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게 되겠고 두 번째는 왼쪽에서 발생된 정상변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는 질병은 아니고요. 모양 자체만 좀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정상적인 변화의 한 종류라는 것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연관되는 키워드만 잘 기억해 두시면은 연관되는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탄성 초음파, 엘라스토그라피 영상이에요. 여기 있는 부분들, 초록색과 빨간색 부분 같은 경우는 소프트한 구조물이고요. 파란색 구조물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게 구성된 내용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표재성 장기인 유방이나 갑상선 등에서 종양성 구조물이 관찰됐을 때 단단한 성분이면은 암에 가까운 구조물이고요. 좀 소프트하게 구성된 성분들은 양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엘라스토그라피, 탄성 초음파를 적용함으로써 양성과 악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성 장기인 유방과 갑상선 등에 사용된다.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깨를 검사한 영상에다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쪽에 튜버클이고요. 결절 구조물이고 가운데 우리말로는 위팔 두 갈래 힘줄이라고 합니다. 이쪽의 힘줄을 트랜스버스 가로 스캔으로 얻은 영상이고요. 이 부분을 세로 스캔으로 돌려서 얻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언덕 안에 동그랗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가 길게 펼쳤더니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텐던 구조물이에요. 보기 하나씩 보게 되면 위팔 두 갈래 힘줄이다. 1번 맞는 보기고요. 화살표는 튜버클 결절이다.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3번 힘줄과 근육은 구분된다. 위쪽이 근육이고요. 아래쪽에 밝은 색으로 보여지는 에코도가 힘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된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5번 영상을 얻기 위해 손바닥을 천정으로 향하게 하고 넙다리 위에 올려놓는다.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틀린 내용은 4번인데요. 돌린 끈띠, 보통 이제 회전 근개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위팔 두 갈래 힘줄 같은 경우는 회전 근개와는 관계없는 구조물이죠. 틀린 보기는 4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또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험에 나올 만한 근골격 문제에 대해서는 특강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또 해당 내용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을 스캔하면서 얻은 영상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간 쪽 내부에 낭종성 구조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낭종 뒤쪽에 음양 증강이 동반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번 보기에는 음양 증강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화살표한 구조물 쪽에서 발생된 라테랄 섀도잉, 측방 음영이 영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생긴 구조물은 이쪽에서 발생된 동그스름한 구조물의 굴절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고요. 전파 속도 차이, 음속 차이로 인해서 발생이 되어지게 돼요. 따라서 5번에 있는 화살표는 음속 차이로 발생된다. 5번도 맞는 보이거든요. 정답 해설지에는 2번으로 되어져 있긴 한데 이 문제가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의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2번과 5번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참고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